영상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편하게 찾아오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게 합니다. 됐어요.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70세 박노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 그를 붙잡는 건 지팡이가 아니라 10살 소녀 할인의 작은 손이었다. 재활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의사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반신 마비.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지 3년. 그런데 지금 그는 서 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노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세상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기적의 시작이 한 소녀의 한마디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배신과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무너진 다리를 일으킨 건 의술이 아니었다. 무너진 마음을 바로 세운 용서였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울 성북동 언덕 끝 오래된 2층 양옥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이 집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여들었고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년째 이 집엔 단 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박노철 70세. 그는 매일 아침 7시 정각 침대 옆 휠체어로 옮겨 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간병인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세면도 식사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면 계절은 바뀌는데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쓴 노철. 가족들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단체 사진.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박노철은 한때 중견 건설사 대호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일군 회사였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작은 하청업체를 중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무너진 건 3년 전 그날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오후 2시 32분. 경기도 평택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곧바로 땅으로. 그날 승강기 안엔 현장 소장 김태준과 작업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1명이 박노철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안전장치 미작동이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이 사고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안전 불감증 논란, 현장 소장 사망, 회장도 중상, 이윤 추구의 안전은 뒷전. 박노철은 병원 침대에서 그 모든 기사를 봤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돈만 밝히다 사람 죽인 거 아니야? 회장도 다쳤으니 자업자득이네. 피해자 가족들 생각하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책임자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날 그의 아내 김영희는 병실 밖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노철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냉랭한 공기였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딸 박수진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는 거액의 배상금과 영업 정지로 휘청거렸고 가족들은 세간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요양원행을 선택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노철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기 힘들어서라는 걸. 여보, 미안하오. 떠나던 날 노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챙긴 아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노철은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은 딱 한 명, 비서 장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넘게 노철의 곁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일정 관리, 중요한 미팅 준비까지 그녀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그녀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으로 와서 노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병원 예약을 잡고 식사 메뉴까지 신경 썼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단정한 차림새, 정확한 업무 처리. 누가 봐도 완벽한 비서였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노철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장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족 측에서 추가 합의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노철은 그런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만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노철에게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인데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서와 회장,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노철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휠체어에 앉고 창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추락하는 승강기 안 김태준 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거워서 노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도 용서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장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윤서연 씨입니다. 앞으로 이 집 관리를 맡으실 겁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간병인이나 관리인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집의 무겁고 우울한 공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윤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장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윤서연 씨는 따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10살 여자아이인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합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노철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라니. 이 집에 아이가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2층엔 빈 방이 많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사흘 뒤 윤서연과 딸 할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도 안 됐습니다. 노철은 1층 거실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10살 소녀 할인.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짐을 나르는 모습이 제법 야무졌습니다. 큰 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혼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노철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있던 노철 앞에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듣는 그 호칭에 노철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드리려고 그렸어요. 종이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노란 해, 집 한 채,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과 그 옆에 선 작은 아이. 노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그림을 노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요? 그렇단다. 많이 아파요? 응. 할인은 노철의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픈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나중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 몸도 안 나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노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죠? 그리고는 총총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노철은 무릎 위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얼굴엔 눈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노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장은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상황 주시 필요. 아이가 문제될 수 있음. 3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진실. 그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철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타고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할인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아이는 거실로 와서 노철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노철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할아버지, 저 학교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흘째 되던 날 노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일주일째 되던 날 노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오너라.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그날부터 아침 인사는 둘 사이에 작은 약속이 됐습니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딸이 노철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집엔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노철의 눈빛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10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철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학교에서 배웠어요. 마음 운동이요. 노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 운동?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노철 앞에 조그맣게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몸 운동만 하면 안 된대요. 마음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대요. 그래. 네. 그래서 저 할아버지랑 같이 마음 운동하고 싶어요. 노철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인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요. 아픈 곳한테 말 걸기예요. 말을? 네. 할아버지 다리한테요. 할인은 진지한 얼굴로 노철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다리한테 말해보세요. 아프지?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요. 노철은 황당했습니다. 다리한테 말을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 해볼래요? 저도 할게요. 할인은 자기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아, 오늘도 고마워. 덕분에 학교 잘 다녀왔어. 그 모습을 보던 노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철은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자신을 가둔 족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의 말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했구나. 할인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노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3년을 버텨줘서. 그날 밤 노철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두 번째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색종이와 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꺼내는 운동이에요. 무거운 거? 네. 속상한 거, 미안한 거, 슬픈 거요. 종이에 다 써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노철은 색종이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선뜻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쓰고 싶은 말이, 미안한 사람이, 후회되는 순간들이. 천천히 써도 돼요. 저도 쓸게요. 할인은 자기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철도 펜을 움직였습니다. 김태준 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아, 미안하다. 나 자신에게 용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다 쓰고 나자 할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찢어요. 3개요. 노철은 종이를 찢었습니다. 1번, 2번, 여러 번.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 찢었어요? 응. 그럼 이제 버려요. 쓰레기통에요. 노철은 휠체어를 움직여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버리는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3번째 운동이었습니다. 거울 보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거울 보면서 할아버지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거울을? 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이요. 노철은 거울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할인이 작은 손거울을 건넸습니다. 해봐요, 할아버지. 노철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었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생기 없는 눈빛. 할아버지, 말해봐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게 한 사람에게. 하지만 할인은 기다렸습니다. 노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노철 너. 목이 메었습니다. 너 그래도 견뎌줘서 고맙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인은 노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윤서연이 1층에 내려왔습니다. 노철은 여느 때와 달리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서연 씨, 노철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할인이가 참 좋은 아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노철이 할인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디서 배웠소? 저런 걸. 할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마음 돌보는 법을요. 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할인이도 많이 힘들었겠소.
네, 하지만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노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하린이한테도, 서연 씨한테도.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인의 마음 운동은 계속됐습니다. 노철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어느 날 할인이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뭐 하셨어요? 건축 일을 했단다. 멋있다. 집 짓는 거예요? 그래.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할아버지가 지은 집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지.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럼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노철은 멈칫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한 일 중 좋았던 것은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간 지은 건물들, 그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할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노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노철은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현장 사진, 20년 전 준공식 사진, 10년 전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좋은 일을 했었구나.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편 2층 작은 방에서 윤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철이 맡긴 옛 회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사고 당시 서류도 섞여 있었습니다. 안전점검기록부, 사고조사보고서, 보험 처리 서류. 서연은 무심코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안전점검기록부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점검 기록이 있었는데 필체가 달랐습니다.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의 글씨체가 명확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지워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수정액으로 덮어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 아닌가?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노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괜히 옛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요? 고민하던 서연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은희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노철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장은희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할인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봅니다. 장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인. 그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기대는 마십시오.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회장님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변화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장은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서연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책상 위 서류가 보였습니다. 사고 관련 서류였습니다. 왜 저걸 꺼내놨지?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장은희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기록부. 그것도 하필 조작한 부분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장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눈치챈 건가? 빠르게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또 노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가 이상한 서류 보고 있었어요. 무슨 서류? 옛날 서류요. 할아버지 회사 거요. 노철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리하는 거겠지. 근데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안 좋았어요. 노철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일이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넌 걱정 안 해도 된단다. 그래도 할인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일하던 사람들 중에 좋아하던 사람 있어요? 글쎄 다들 좋았지. 가장 믿었던 사람은요? 노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은희 비서님이겠지. 20년 넘게 함께 일했으니까.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할아버지 보는 눈빛이 차가워요. 무섭기도 하고요. 노철은 웃었습니다. 할인아, 장 비서님은 원래 표정이 그래. 일할 때 진지한 거야. 그래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 안 볼 때도 그래요. 저 쳐다볼 때요. 노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의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은희는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증거들을 담아놓은 USB였습니다. 본래 없애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숨겨뒀습니다. 안전장치 제거 지시서, 예산 횡령 내역, CCTV 원본 영상, 모두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없애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진짜 증거가 없어집니다.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은희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윤서연이 뭘 알아낸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노철은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따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꿈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노철은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복도 끝 윤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안전점검 기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먼저 보여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머지않아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노철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할인과의 마음 운동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철은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 씨, 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리가 느껴집니다.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느껴지세요?
네,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철의 발을 살짝 눌렀습니다. 이거 느껴지세요? 네, 느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노철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어. 할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노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그래, 내 덕분이야. 마음 운동 덕분이야. 할인은 노철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요. 노철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표정뿐이었습니다. 회복되고 있다. 이건 예상 밖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변화. 대책 필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두르지 마. 조용히 정리해. 장은이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장비서, 고맙소. 할인이가 큰 도움을 줬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재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장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노철이 회복되면 안 돼.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어. 그날 저녁 윤서연은 2층 방에서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간 계속 들여다본 안전점검 기록부였습니다.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필체가 다른 부분, 수정액으로 덮어 쓴 부분,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 명백한 조작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걸 전문가에게 보여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 조작이라면? 그럼 누가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꺼내 살펴봤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서, 자재 구매 명세서, 안전 교육 일지. 하나씩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안전장치 교체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2천만 원.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엔 없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안전장치 최종, 예산 내역 실제, CCTV 원본.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가 나왔습니다. 안전장치 제거 지시서였습니다. 날짜는 사고 2주 전. 지시자 이름은 장은이.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산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안전장치 교체 명목으로 승인받은 2천만 원.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계좌 주인은 장은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촬영분. 승강기 점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작업자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장은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작업자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다시 만졌습니다. 뭔가를 조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장은희가 일부러.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돈 때문에? 단지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요? 서연은 USB를 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당장.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라고, 사고의 진짜 범인이라고. 서연은 방 안을 오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인이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왜 할인아? 할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손 떨려요.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일 때문이에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 있어요? 응? 할아버지 다치게 한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언니요. 장은희 언니. 그 언니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오늘 할아버지 다리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안 기뻐했어요. 오히려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눈치챈 걸까요? 할인아, 그냥 표정이 그런 거야. 원래 무표정하잖아. 아니에요. 그때 표정은 달랐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그런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조심해야 해. 그 언니 앞에서 이상한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실을 말하면 돼요.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에요. 견딜 수 있어요. 서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씩씩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용기 낼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노처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노철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다리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 좀 봐주세요. 서연은 서류와 USB를 건넸습니다. 노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뭐요? 사고 당시 자료입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철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전점검 기록부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필체를 보세요. 중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수정액으로 덮어 쓴 부분도 있습니다. 노철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USB에 더 결정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노철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안전장치 제거 지시서를 보는 순간 노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 횡령 내역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장은희가 장비서가 CCTV 영상을 보는 동안 노철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3년이요. 3년 동안 노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있었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소. 회장님,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왜 이 3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던 거요? 가족들이 왜 떠났어야 했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야 했던 거요? 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은희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태준 소장님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요. 노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씨 맞소? 태준 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그리고 회장님도 억울하십니다. 3년간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노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소. 당장. 잠깐만요, 회장님. 서연이 말렸습니다. 증거가 이것뿐입니다. 장은희 씨가 부인하면 어렵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일단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장은희 씨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분명 다른 증거도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장은희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노철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다리 감각이 더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장은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유족 측 최종 합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노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장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의 말대로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서명하지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은희는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고 나갔습니다. 노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집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장은희의 사무실, 서재,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를 걷다가 작은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옛날 서류들, 사진들, 잡동사니들.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충전기를 가져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몇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자료 찾고 있어. 할인은 노트북을 받습니다. 비밀번호 모르겠어요? 응, 막혔어. 할인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해봐요. 서연은 노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실패.
회사 이름은요? 회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실패. 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고 난 날짜요.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2021-11-17. 화면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횡령 증거, 안전장치 조작 계획, 작업자 매수 내역, CCTV 백업. 모두 장은희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 장은희가 백업해둔 거야. 혹시 몰라서. 서연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은희였습니다. 회장님, 서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서연과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은희가 올라오면 안 됐습니다. 하리나, 빨리 내려가. 자는 척해.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어서. 하리는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끄고 박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장은희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장은희가 노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다락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장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락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은희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옆방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장은희는 다락방 안을 살폈습니다.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까지 켜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은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봤어? 누가 이걸 켰어? 그녀는 급히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서연은 벽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들켰어. 장은희가 눈치챘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장은희는 1층으로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황 급해졌어. 노트북 발견됐을 수도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해. 전화를 끄는 그녀는 노철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안에서 노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급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요? 들어오시오. 장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철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회장님, 혹시 누가 옛날 자료 뒤진 거 아시나요? 노철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다락방 박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뒤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내가 서연 씨한테 부탁했소. 옛날 자료 좀 정리하라고. 장은희는 노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자료를 찾으신 건가요? 별거 아니요. 옛날 사진이나 좀 찾아보려고.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노철은 문이 닫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복도에서 장은희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켰어. 노철이 알아챘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장은희는 낡은 창고로 갔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장은희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노트북 가져왔어? 응, 여기. 남동생은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부서. 흔적 없이. 알았어. 그리고 너는? 장은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무리할 거야. 완벽하게. 그녀의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숨겨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인생도 끝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소장, 당신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내 잘못이 아니었소. 하지만 내가 못 봤소. 곁에 있던 뱀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리에서 다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마음이 풀리니까 몸도 풀리는구나. 할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노철은 다짐했습니다. 장은이, 당신이 한 짓을 세상이 알게 하겠소. 반드시.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철은 일찍 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어젯밤 발견한 진실뿐이었습니다. 장은이의 배신, 3년간의 거짓말, 억울한 죽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준 소장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3년간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고 그 죽음이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며 그분들께 가야 한다. 노철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침 식사 후 노철은 윤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김태준 소장 댁 주소를 알 수 있겠소? 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찾아뵙고 싶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아직 증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아니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3년도 늦었소. 그분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소. 노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찾아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이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계십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고맙소. 내일 가겠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야 하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휠체어로 혼자 가시기엔. 괜찮소?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소. 할 수 있소. 노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노철은 편지를 썼습니다. 김태준 소장의 가족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김태준 소장님 가족분들께 박노철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노철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윤서영과 할인이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인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할아버지, 용기 내세요. 할 수 있어요. 노철은 할인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인천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노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년 만에 집 밖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휠체어를 꺼내줬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노철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태준 소장의 부인 이연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의 노철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박노철입니다. 대호건설 전 회장입니다. 이연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노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3년이 지나서요?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이 있어요? 사고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주는 비웃었습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이현주는 망설였습니다. 노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소장과 부인, 그리고 두 아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철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이현주가 의자를 내줬습니다. 노철은 휠체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진실인데요? 노철은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고는 제 비서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안전장치를 일부러 제거했습니다. 예산을 횡령하고 CCTV까지 조작했습니다. 이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고. 그럼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노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있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현주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회사 안전 불감증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났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었다고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안전 점검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무능한 소장으로 기억했어요. 노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잠시 후 이현주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로 뭘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장은희를 고발하겠습니다. 그럼 남편의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제발이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사비입니다.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현주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로 쓰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꼭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약속합니다. 노철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현주가 놀라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노철은 두 걸음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소장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옆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연주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 억울함 풀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둘은 사진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노철이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다리가 움직입니다. 이연주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제 설 수 있어요. 노철은 휠체어 없이 몇 걸음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회장님,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노철은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3년간 제 다리를 묶은 건 척추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러니 다리도 풀렸습니다.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노철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소장님,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만 밝혀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은 이연주와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노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더 밝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연과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노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유족분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노철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괜찮아요? 응, 훨씬 좋아졌어. 걸을 수도 있어. 정말요? 노철은 할인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요. 마음이 치유됐을 뿐이요. 노철은 거실 중앙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휠체어 없이.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서면 다리도 선다고요. 맞아, 할인아. 내 말이 맞았어. 셋은 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노철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3년 전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해서요. 무슨 내용인가요? 사고가 조작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노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김태준 소장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사 2명이 집에 왔습니다. 박노철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노철은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USB, 서류, 사진, 증거 목록. 형사들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장은희 씨는 어디 계십니까? 곧 올 겁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옵니다. 형사들은 대기했습니다. 30분 후 장은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형사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형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장은희 씨 맞습니까? 네, 무슨 일로? 2021년 11월 17일 승강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 조작, 예산 횡령, CCTV 변조. 모두 당신이 한 일입니다. 장은희는 노철을 쳐다봤습니다. 노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비서, 아니 장은희 씨. 당신이 한 일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오.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시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소. 장은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김태준 소장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그 가족들은 3년간 고통받았소. 나도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소. 모두 당신 때문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장은희 씨, 동행하시죠. 장은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을 찼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노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은희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노철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0년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윤서연이 옆에 왔습니다. 회장님, 힘드시죠? 아니요. 오히려 시원하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철은 웃었습니다. 살아야지요. 제대로 살아야지요. 좋은 결정이세요. 그날 오후 노철은 재활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걸으실 수 있어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마음이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경 반응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육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꾸준히 재활하시면 완전히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가능성이 보입니다. 노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노철은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했습니다. 할인이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그래, 같이 힘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철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노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저녁 노철은 윤서연과 할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 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살렸고 서연 씨가 진실을 찾아줬습니다. 저희는 그저 제 진짜 가족들은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남아줬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진짜 가족입니다.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가 가족이에요. 셋은 껴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아요. 우리 셋이서. 정말요? 그래, 진짜 가족으로.
할인이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이. 그림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노철은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정말 고맙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양옥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당엔 할인이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철은 지팡이도 없이 걸었습니다. 계단도 혼자 올랐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노철은 웃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놨네. 윤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재활병원에서 최종 검사 받으시잖아요. 아, 맞구나. 노철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셋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노철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할인이 함께 갔습니다. 회장님, 긴장되세요? 조금.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괜찮소.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최종 검사 받으러 오셨죠? 네, 선생님.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MRI, X-레이, 신경 반응 검사, 근력 측정.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상입니다. 노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신경 반응도 정상이고 근력도 정상 범위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됐어요. 노철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할인아.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하반신 마비에서 완전 회복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와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리겠소. 회장님이요? 네, 오랜만에 요리 좀 해보고 싶소. 할인이 손뼉 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요리 먹고 싶어요. 기대해라. 옛날엔 요리 좀 했단다. 집에 도착해서 노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도우려 했지만 노철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겁니다. 두 분은 쉬세요. 노철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를 위해 자주 해줬던 요리였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좋은 냄새다.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이 올랐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할인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요리 진짜 맛있어요. 서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회장님.
노철은 뿌듯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군. 아내한테 자주 해줬는데 사모님께서 좋아하셨겠어요. 노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오.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고 들었소. 찾아뵙지 않으시나요? 가고 싶지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소.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봐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노철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일 가보마. 다음 날 노철은 혼자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 노철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노철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나요? 노철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누구세요? 노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남편이요. 박노철. 남편이 누구죠? 노철은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소? 기억 안 나도 괜찮소? 영희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철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미안했소. 3년간 당신한테 짐만 됐소. 하지만 이제 나았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소.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사람들이 왔소. 엄마랑 딸인데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요.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소. 좋은 사람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요. 당신도 만나면 좋아할 거요. 노철은 한참을 영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고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노철은 일어났습니다. 여보,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함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노철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날 기억 못해도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니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날 기억 못하셨어. 하지만 괜찮단다. 슬프지 않아요? 조금. 하지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도 삶이니까. 할인은 노철을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고맙다, 할인아.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은희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당일 노철은 법정에 섰습니다. 장은희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20년간 함께 일한 비서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3개월 전입니다. 우연히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서류, CCTV 영상,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장은희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장은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장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장은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동생 병원비가 그리고 회장님이 미웠습니다. 왜 미웠습니까?
20년을 일했지만 저는 그저 비서였습니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노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일 이유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태준 씨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3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박노철 회장도 3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2년. 장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노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노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노철은 김태준 소장의 부인 이연주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소장님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에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승강기 사고, 비서의 조작이었다. 3년간 누명 썼던 박노철 전 회장, 명예회복, 김태준 소장, 억울한 죽음 밝혀져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철에게 사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업계 사람들, 옛 직원들, 지인들. 회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으니 괜찮습니다. 노철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노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 할인이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집을 두 분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들은 이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릅니다. 이 집을 가족의 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노철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인아. 셋은 껴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노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할인과 함께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갈까요? 동네 한 바퀴 돌자꾸나.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엔 숨어 지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서연이 아침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날씨가 참 좋더군요.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노철은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철학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후엔 할인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그릴까요? 우리 가족 그려볼까? 좋아요. 할인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노철도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할인의 그림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꽃이 가득했습니다. 노철의 그림엔 오래된 집과 마당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가족. 할아버지, 우리 그림벽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두 그림은 거실벽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셋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할아버지, 재밌어요? 응, 너희들과 함께라 더 재밌구나. 밤이 되면 하리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잘 자요. 그래, 잘 자거라. 노철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 날 노철의 아들 박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철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그래, 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단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지 못해서. 괜찮다. 나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철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앞을 보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그만 울고 차나 한잔하자.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윤서연 씨다. 나를 돌봐주신 분이지. 그리고 저 아이는 할인이고. 할인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민수는 노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 이제 완전히 나았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한참을 머물다 갔습니다. 떠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민수가 떠난 후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구나. 아들이 다시 왔으니. 할아버지 가족이 많아졌네요. 그래, 덕분이야. 노철은 할인을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1년 후 집 마당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노철의 생일이었습니다. 윤서영과 할인이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민수도 왔고 딸 수진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옛 동료들도 몇몇 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할인이 촛불을 켰습니다. 노철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노철은 생각했습니다. 4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노철은 마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 옆에 왔습니다. 회장님, 추우시겠어요? 괜찮소? 별 보고 있었소? 좋은 생일이셨나요? 최고였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서연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도 가족을 얻었습니다. 둘은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뭐해요? 별 보고 있단다. 저도 볼래요. 할인은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셋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별 진짜 많다. 그래, 정말 많구나. 저 별 중에 할머니도 있을까요? 노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거야. 어딘가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할아버지 친구분도요? 김태준 할아버지도요? 응, 그분도 계실 거야. 할인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인이에요. 할아버지 잘 돌보고 있어요. 노철은 웃었습니다. 할인아, 별들이 다 들었을 거야. 그럼 좋겠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71세가 됐다. 4년 전 같았으면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할인이와 서연이 내 삶에 들어온 건 기적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가르쳐 줬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된다는 것을,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나는 행복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노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철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할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그럼 너무 행복하단다. 저도요.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너를 만나서 행복하단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노철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성공이나 많은 돈이 아니었어. 함께할 사람이었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그래,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아침 준비됐어요. 들어와서 드세요. 셋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성북동 언덕 위 양옥집. 그곳엔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70대 할아버지, 40대 엄마, 그리고 10대 소녀. 그들은 매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옛 상처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며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이 서면 인생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 집엔 오늘도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